네, 안녕하세요. ROE 300% 물건은 무엇이 다른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부평의 삼삼동에 있는 산업용 건물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용도의 다양성이 유효하게 적중하는 그런 바람에 300% 정도 리턴 오브 에쿼티,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한 300% 정도 본 거죠. 3배 정도 먹은 거죠. 그죠? 그 물건을 봤었는데 오늘은 나홀로 아파트예요. 서초동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아마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긴가민가하고 이 채권을 컨택을 했는데 그 저축은행 채권이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이게 정말 될까? 이 나홀로 아파트가 정말 나홀로 아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배당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긴가민가한 건이었는데 유치권도 걸려 있었고 비록 가짜 유치권이었지만 근데 유치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과 해결한 내용을 공시를 하고 그런 어떤 영향들이 마켓에 확대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액의 입찰가가 들어온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아마 긴가민가 했을 때는 주택시장이 그때까지는 거의 보합 상태였거든요. 별로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이제 낙찰되는 결과를 보고 낙찰가를 보고 이게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겠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때가 2014년 정도, 2014년, 15년 정도였으니까 한번 물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나홀로 아파트, 애지양이라는 나홀로 아파트인데 이걸 사실은 오픈을 하면 좀 싫어할 텐데 이거를 지금이라도 좀 가리는 게 좋겠다. 이거는 좀 두껍게 해서 뭐 이거 사건 번호 어차피 다 노출됐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죠. 좀 욕을 먹어야지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낙찰받은 물건, 경매 진행됐던 물건을 매수한 사람이 뭔가 그게 경매 히스토리가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꺼림직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매 낙찰된 물건의 DB가 남아있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얼마에 샀냐면 한 6억 얼마에 샀던 것 같아요. 6억 얼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저축은행하고 협의하고 채권 이제 딜소싱을 한 거죠. 소싱을 한 거죠. 얼마 이제 매각할 것이냐 설득을 하고 그래서 6억 얼마에 산 것 같아요. 6억. 그래서 이게 유치권을 정리하고 물론 허위 유치권인데 유치권을 정리하고 유치권 주장했는데 유치권을 정리하고 이 정리한 것을 그 경매 정보 사이트 있잖아요. 경매 정보 사이트 알죠? 뭐 지지옥션이라든지 두인경매라든지 뭐 굿옥션 뭐 기타 등등 그런 경매 정보 사이트에 그 특이사항란에 올렸어요. 내용을. 유치권은 없다는 것을 점유자가 인정하는 확약서를 받아냄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걸 보고 이제 비딩 입찰하는 사람들이 참고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치권이 해소된 것에 대한 밸류만큼 밸류가 애드된 거죠. 밸류가 증가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게 낙찰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6억 정도에 샀으면 한 1억 초반 정도 금액만 있으면 나머지 이제 질권 대출을 통해서 에쿼티는 정말 비율이 굉장히 15%에서 20%도 채 없어도 이 근저당권을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니까 에쿼티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1억인데 8억 6천에 낙찰됐으니까 그것도 9명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2억이 좀 넘게 이제 배당을 받았다고 치면 이것도 한 6개월 정도에 에쿼티 1억을 넣고 2억을 리턴을 받았으면
일드잖아요. 일드 레이트잖아요. 수익률은 연간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억이지만 6개월에 2억이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 따블인 거죠. 6개월에 200%를 버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엄청난 거지. 뭐 위치까지는 또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또 여기 이걸 낙찰 받은 사람이 또 기분이 그렇게 또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소개해드린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물건에 대한 급소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해드리자면 급소는 그거예요. 일단 허위 유치권이라는 것을 간파한 거죠. 이거는 100% 모든 게 이제 100%는 없기 때문에 한 95%는 허위 유치권이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신축된 지가 예를 들어서 10여 년이 경과된 그런 나홀로 아파트에 어떤 유익비, 자본적 지출을 투하해서 유치권이 바꿔서 얘기하면 유치권이 성립될 만한 자본적 지출을 해서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시켰을 것이라고 봄직한 그런 공사 내역이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점유자는 이것을 좀 헐값에 낙찰받거나 아니면 기존 소유자의 어떤 특수 목적, 특수 관계에 따른 허위 유치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의 그럴 가능성이 그냥 뭐 엄청나게 높은 게 아니라 그랬다.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 것이다라고 간주해버린 거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확신이 있는 투자 의사결정에는 공격적으로 또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결정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그 투자 의사결정이 있다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게 투자자의 어떤 승부근성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승부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자는. 네. 그 어떤 승부사 기질이 있어야 돼요. 예, 게임 갬블러 같은 그런 승부사 기질. 그래서 그 유치권자를 왜냐하면 허위 유치권에 대해서 그 입찰 참여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손배 책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그 허위 유치권이라는 거 알면서 서로 통모해서 하게 되면 정말 소송 사기로도 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엄중한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 점유자분께서 저희가 그러면 뭐 이사비 상당히라도 지급을 할 테니 그렇게 좀 해서 원만하게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들을 결국은 서로가 이제 서로 법률적 리스크도 해소하고 한쪽에는 밸류를 애드시키고 그런 어떤 위닝 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자를 치유한 그런 노력 상당액이 결국 밸류 애드로 밸류가 증가된 가치 증대분으로 리턴을 받은 거죠. 그 경매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뭐 아파트에 엄청나게 몰려드는데 왜냐면 투자 진입 장벽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녀들이 엄청나게 선호하는 투자 1순위 자산이 아파트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이제 투기 그런 타깃으로 설정이 돼서 그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는 또 폭락하고 왜냐하면 그 밴드웨건 효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했을 때 막 우르르 따라가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특성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부녀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밴드웨건 효과라는 그런 특성이 부녀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고 그 부녀들이 1순위로 타겟팅하는 자산들이 투자 자산들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사실상 주택 보급률은 지금 1세대당 한 채가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특히 지금은 어때요? 서울에 그 부녀분들이 초집중 집객되고 있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부녀들 스스로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불빛으로 몰려들듯이 도심으로 집중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할까 지지 한참 됐어요. 오래됐어요. 아파트 가격은 곧 떨어질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계속 강조했는데 아니다 할까 지금 주택 매매 지수를 보면 지금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